마켓 무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과자인 초코파이로 대표할 수 있는 오리온의 주가가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초코파이를 비롯한 K과자의 인기가 나날이 뜨거워지면서 해외의 새로운 생산 기지를 추가로 구축한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진천 통합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완공 후에 국내 전체 연간 생산액이 최대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코스트코 입점 등 미국향의 고부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품격 생산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진천 통합센터가 고정비 효율형 수출 전진 기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공급처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호주, 베트남, 러시아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선호도가 높은 국가들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충북 진천에 들어가는 투자액이 무려 4,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트남에도 각각 2,400억, 1,300억 원의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생산 기지를 넓혀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나쁘지 않은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매출 성장률 반등이 성공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의 바이 의견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 법인별 단순 합산 매출액이 2,631억 원 규모로 찍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29억 원 수준으로 9%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매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특히나 고마진 간식점 채널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 마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고요.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도 파이에서 37%, 비스킷 분야에서 19%대 성장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초코파이 중심으로 공급량의 확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파이뿐만이 아니라 비스킷 등 라인업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좋은 실적, 좋은 투자다라고 전하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선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비초비와 참붕어빵 등 인기 제품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에서 오리온 법인에서 미국향으로 나가는 수출 금액이 참붕어빵의 코스트코 채널 입점 효과로 인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향후에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캐파가 증설되게 된다면 국내와 수출 물량이 생산 가속화를 전망했고요. 특히 요즘에 원재료 가격, 특히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등이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좀 컸었는데 이 원재료 통합 구매 등을 통해서 수익성 악화 역시 방어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리온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65%가 넘어가는 대표적인 K푸드의 선두 기업이기도 합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적과 함께 주가도 우상향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1.3% 하락세 2,4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커지는 게 사실 월요일부터 문제였는데 오늘 시장에선 더 그게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한국전력을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가가 방어되는 기업들 결국에 보면은 결국에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요 기업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일단은 조금 윗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국전력을 지금 시장에서 표현하는 제일 좋은 단어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체 통틀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인데 기관도 일단은 그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거의
가장 좋은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인데 반대로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 게 없어서 한국전력을 이렇게 많이 살까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사는 걸까요? 그렇죠. 뭐 무턱대고 사진 않을 테니까 몇 가지 좀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전력이 어떠한 메리트를 느껴서 이렇게 2주 연속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 1위를 차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뭐 주된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는 일단 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물론 좀 약간 한국전력도 사실 전기 같은 경우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봄, 가을엔 좀 약간 비수기고 그다음에 여름, 겨울이 이제 성수기인데 2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지나간 1분기 실적이 일단 우리가 보통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 예상대로 나오는 건 사실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25년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전년비 대비해서 뭐 한 5% 조금 못 미치는 4.8% 정도 일단은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전기라는 게 그렇게 막 갑자기 소비가 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겠죠. 일단 생산 원가가 일단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격 보시면 지금 상당히 하단에 지금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일단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인데 중국 쪽의 경기 침체, 물론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 우려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뭐 석탄이라든가 뭐 LNG, 석유 이런 것들을 사올 때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데 지금 환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좀 약간 이게 문제죠. 그렇죠. 같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일단 환율이 좀 안정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약간 뭐 고무적인 부분이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과거에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배당을 잘 줬던 기업인데 한 4년 동안 배당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배당을 좀 다시 실시를 했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 일단은 한 시장에서 내다보기에는 한 7% 정도 내외 배당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차트 잠깐 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쁘게 올라가죠. 사실 이 거의 뭐 15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단위 기업 실적을 보면 사실 외국인 기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같이 들어오는 수급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맞아요. 외국인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수급이 굉장히 좀 이쁘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이 굉장히 사이좋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수급입니다. 근데 기관 쪽 수급의 특징은 지금은 이제 기관 쪽에서 어떤 금융투자나 이런 쪽보다도 금융투자는 좀 약간 특성상 매매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이 사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금이 지금 기관 쪽에서 주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투신권이 좀 도와주고 외국인 수급은 뭐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배당이 7% 정도면 사실 한국전력을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위에서 좀 밀려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버텨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상당히 뭐 지지력이 강한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뭐 단기간에 좀 약간 5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이 좀 반가운 그런 느낌이에요. 조정을 주면 지금 살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만 봤을 때는 한국전력 괜찮고 다만 좀 급하게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일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건호 이사님께서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에요. 오늘 급등락이 약간 있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3월이죠. 3월 하순서부터
4월 초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죠, 그 급등 나온 이유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우리나라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덴티움 지분을 7.17%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동주의 펀드는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그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이제 형성된 게 행동주의 펀드고 어떤 기업의 어떤 지분율을 확보를 해서 이제 어떤 주주로서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건데 역시 이번에 이제 7.1% 확보를 했을 때 이제 공시를 해야 되겠죠. 5%가 넘어갔으니까 온라인 파트너스한테 왜 덴티움 주식을 샀나 이제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일반 투자가 목적이다라고 이제 밝혔죠. 우리가 보통 일반 투자라고 하면 단순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반 투자, 그다음에 경영 참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로서의 내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라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니까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 그게 덴티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사실 기업 입장에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죠. 누군가 계속적으로 참견을 하는 쪽이 생기니까. 근데 주주 입장으로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일반 투자 목적을 갖고 어떤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를 보통 많이 하냐면 배당,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자사주 소각하면은 주주 입장은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죠. 그다음에 어떤 배당 성향도 높여라 그러면은 지금 덴티움 자리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덴티움 기업 내용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는 덴티움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을 좀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장품 기업들 중에 좀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에 중국 사업에 치중하다가 힘들었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어떤 그 행보를 넓힌 기업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자체가 50%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약간 줄어들 상황.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깎였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그 임플란트 하면 1위가 이제 오스템이고 2위가 덴티움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2위 자리를 좀 내줬죠. 메가젠 임플란트한테 2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 3위로 밀려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시장이니까 중국 시장이 덴티움한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시장 1위가 이제 오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덴티움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3위가 독일의 이제 스트라우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하러 가면은 좀 비싼 게 좀 스트라우만이거든요. 근데 오스템이 그 다음으로 비싸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그 중국 소비가 좀 줄어드니까 임플란트 소비가 줄어들어서 덴티움의 주가가 실적이 좀 약간 다운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1위 임플란트 이제 스트라우만은 지금 중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스템이랑 덴티움만 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어떤 분석을 해보긴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지갑을 여나 봅니다. 네, 맞는 부분이 정확한 분석이네요. 그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중국 특유의 어떤 정책 VBP 이제 한꺼번에 사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싸게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영업이익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다시 2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이 된다라고 하면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사실 시적적인 부분은 네. 아마 임플란트 쪽이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는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